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브리봇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오늘 6% 상승합니다. 24,650원. 저는 어저께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시가부터 공략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그쵸? 매매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에브리봇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쵸? 그동안 제 영상을 보셨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렇다. 자,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지금 뭐 KB금융을 포함해서 뭐 현대차, 기아차, 물론 현대차, 기아차 쪽은 업황도 좋고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 그쵸?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시장이 최근에 1월 들어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 보면 사상 최고가요. 이거 월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상장된 이후에 가장 비싸다.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가치 대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0.6배, 그쵸? PBR이 0.6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시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이 국민들에 대한 좀 열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너무 좀 불만인 점이 꽤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 시장은요. 진짜 평가를 못 받아요.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업 측에서 오너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해외는 오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즉 뭐 상속을 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속을 합니다. 근데 상속을 하는데 기업의 지배권, 그쵸? 지배권에 대해서는 그 기업, 그쵸? 만약에 내가 오너예요. 오너인데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물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떻게 됐었나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죠. 근데 만들고 나서 스티브 잡스도 쫓겨갔다가 다시 안 되니까 다시 불려드렸고 다시 불려드려서 온 게 그쵸? 결국에는 아이폰을 만들었고 아이폰을 만든 이후에 스티브 잡스 사후에 누가 했나요? 팀 쿡이 했습니다. 팀 쿡이 누구였어요? 스티브 잡스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쪽으로 간 거죠. 그 뒤에 애플의 주가 어떻게 됐나요? 뭐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올랐었던 이유는 주주하고요. 그쵸? 주주에 대한 이익과 그쵸? 실제 경영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폭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같아요. 그쵸? 회사에 돈을 납둔다고 한들 이 급기야는 이게 언제 어떻게까지 발전을 했냐면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올랐죠. 금리가 되게 쌀 때는 돈을 빌려와요. 그쵸. 애플은 초우량 기업이니까 정말 저리의 돈을 빌려와서 그걸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거나 배당을 쳐버립니다. 그쵸. 배당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제한에 걸려 있다. 법에 제한이 걸려 있으면 돈 빌려와서 그 돈으로, 그쵸?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소각시켜 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주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요. 지속적으로. 근데 이익은 계속해서 늘어. 그러니까 평가를 30배씩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받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 대비해서.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쵸? 실적이 물론 나빠지는 때도 있었죠. 1년에 2조 벌고 그쵸?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5년치를 보면요. 업황이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1년에 1조밖에 못 벌 때도 있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 근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 좋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금융주들 같은 거 최근에 어때요? KB금융. 자, 보세요. 이익이 지속적으로 느는데 물론 금리가 높아질 때 뭐 좋은 움직임을 진짜 잠깐 보였습니다. 잠깐. 근데 본격적으로 금리가 높아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박살이 났다. 그쵸? 근데 이때는 성장주들도 같이 박살이 났다. 근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성장주가 더 빨리 올라오더라. 지금 왜 그래요? 거버넌스를 손댄다고 정부 측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2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KB금융 같은 이런 굴뚝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간에 30%씩 상승을 합니다. 그쵸? 근데 다른 성장주들은 지금 살짝 이런 부분에 수급이 쏠리니까 살짝 이렇게 눌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선반영 맞는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에브리봇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AI, 로봇 지금 살짝 눌려 있는 거 맞지만 그쵸? 상대적으로 제가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련주들 뭐 그런 겁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 그쵸? 계속 빠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계속 빠집니다. 이 두 가지도 차이가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먼저 간 놈은 빠지고 근데 성장성은 훼손된 게 아니고 그쵸? 고가에 대한 매물은 소화를 해야 되고 AI 관련된 쪽에서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신고가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1.3% 손절, 0.6% 손절, 오늘도 0.9% 손절을 했죠.
근데 이거 분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그쵸? 제가 매수와 매도를 계속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왜? 최적의 구간을 잡기 위해서. 그 최적의 구간을 잡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31.9%. 얼마나 걸렸나요? 이렇게 매수를 했죠. 1월 23일, 1월 22일. 그쵸? 근데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에 나온 수익이 31.9%.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어떤 종목이 신고가 종목이죠. 그쵸? 다른 종목도 볼게요. 어보브 반도체 어때요? AI 관련된 반도체 테마는 23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매수하고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21%. 자, 제가 다시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코세스. 자, 이거 어때요? 반도체입니다. 오늘 또 샀어요. 근데 또 올라갑니다. 자, 근데 매수한 거 보세요. 1월 25일 날 17,460원에 사서 22,200원에 매도를 했죠. 1월 29일 4일 걸렸습니다. 하나, 둘. 그쵸? 이거 주말 꼈는데 주말을 빼고 보잖아요. 그쵸? 거래일로만 보면 2박 3일. 그쵸? 보유기간은 매수한 날 빼고 이틀이면 돼요. 15.49%. 이런 구간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빠졌다. 빠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매수한다. 언제? 시가에. 그쵸? 지금 어때요? 소폭 상승 중이다.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이런 기회가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브리봇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에브리봇 이번에 그쵸? 가격 잘 잡잖아요. 단기간에 진짜 3일에서 4일 안에 30% 이상 수익 터집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자, 실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비트컴퓨터, 에브리봇, 그쵸? 이거 어저께입니다. 2월 1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코세스 보여드렸죠. 2월 2일 코세스 8시 53분 시장가 매수. 그쵸? 그리고 코리아 FT. 그쵸? 이것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현이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데 20% 이상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아직 매수 안 했어요. 매수 안 했는데 이런 부분도 왜 이게 상승을 하냐면요. 서현이화 같은 거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면 현대차, 기아차로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 탄탄한 납품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는 어디서 내려줘요? 현대차, 기아차에서 내려주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높아질 때는 뒤따라서 높아지고 실적이 낮아질 때는 완전히 폭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한 훼손이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막 2조, 3조씩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진짜 1,000억도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 측에서 나서서 막겠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공략해야 되는 시점은 무조건 신고가고,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막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에브리봇을 포함해서 제가 모든 신고가 종목을 다 다루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정말 단기간에 31.9%씩 그쵸? 이런 식으로 일주일 안에 수익 가능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2월 달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입장하는 방법은요. 제가 돈은 안 받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돈은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 제가 공개를 한다 그랬죠. 그 내용은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을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지, 그쵸? 여기 신고가 검색기와 그리고 수익 모델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내용도 함께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할 테니까 정말 와서 신고가 매매해서 여기 30%씩 수익 다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다시 에브리봇으로 돌아와서 보잖아요. 이거 지금 이제 시세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 튀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 경고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세를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내가 철저하게 잡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매매를 많이 하는 특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단기간에 상승폭이 커서 그쵸? 감리가 걸리는 거예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신고가 구간을 만들자마자부터 정확하게 공략이 이루어졌고 12월 말입니다. 이때 6%, 10%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을 했는데 밑에 내려보면 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매매를 진행했었던 이유는 그쵸? 이쪽 구간에서 1월 거의 한 2주 정도 기간일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감리가 붙어요. 감리가 붙은 걸 피하고자, 그쵸? 이런 식으로 시간 지연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충분히 상승 구간에 들어갔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매수, 매도, 마지막에 매수, 그리고 매도하고 끝.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반도체를 오늘 또 공략했죠. 그게 코세스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했대도 다른 종목까지 공략을 했고 코세스 15% 수익, 그쵸?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에브리봇이 지금 그 시작점에 있다는 거고, 그러려면 가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에브리봇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요 내용은 단기 보유 전략은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처럼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내용을 공개를 해 놓은 거고요. 그쵸? 그러려면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겠죠.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선 내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전략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최소한의 전략이 없으면, 그쵸? 매매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고가에 쫓아가다가 손절하면 마음 급해지고 다른 거 또 따라가다 또 물리고 이런 상황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자. 그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드는 핵심 기법이다. 그쵸? 그 내용을요,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쵸? 요것도 제가 신고가를 기반해서 만들어 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을 보는 보유 전략에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조율이 안 되면 주식시장은 정말 어려워진다. 그쵸?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돈 안 받아요. 그쵸? 제 채널이 성장하면 제가 광고비를 받습니다. 그쵸? 광고비를 받고 이런 부분이 꾸준히 늘려갔을 때, 그쵸? 저도 하는 보람이 있겠죠. 단지 그뿐이니까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그쵸?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브리봇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러려면 신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선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쵸?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받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